안녕하세요. 채널 615 황선입니다. 아유, 뭐 들려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그닥 기쁜 소식이 없는데요. 최근에 독감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꽃샘추위가 계속 기승을 어쨌든 한두 차례는 더 남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뉴스 들려온 것 중에 오늘날까지도 간첩 사건, 그죠? 총선도 가까워 오고 하니까 이미 뭐 레파토리는 낡고 낡았지만 이것도 종종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안 사건들이나 뭐 간첩단 사건들 그리고 뭐 진보적인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뭐 이런 뉴스들이 종종 들려올 거로 예견이 되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왕재산 사건. 지금 뭐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참고인 조서, 뭐 소환장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왕재산 사건 관련해서 9년의 징역형이 떨어졌죠. 주된 그 범죄 행위가 반국가 단체 구성건인데 반국가 단체 건은 무죄를 때렸어요. 그래 놓고선 9년 징역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줬단 말이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사기, 폭행 뭐 이런 걸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반국가 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무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년형이라는 징역형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대단히 신기한 거거든요. 과연 뭐 민주적인 국가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고요. 뭐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국가 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무죄이긴 하지만 충분히 심증은 있지만 확인할 만한 물증이 없다. 그리고 방어권을 남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증만으로 누가 처벌을 합니까?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죠. 심증만으로는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요즘 애들한테 의심 간다고 무조건 미워하거나 의심 간다고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의 법정에서는 이런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얘기를 판결문에 쓴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리고 방어권을 남용해서 심히 불쾌했다 이런 겁니다. 아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떤 범죄에도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건데 이 방어권을 남용했다라고 그 형량을 괘씸죄를 더 붙였어요. 저는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남용해서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혹은 죽음으로 몰아버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수사권 남용이죠. 공소사실에 대해서 미리 막 그 언론에다가 뿌려대는 이런 거고요. 이런 것을 남용하는 행위는 어떤 개인의 권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생존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명예의 문제 이런 게 심각한 침해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 자신을 그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용의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건 민주사회에서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작 반국가 단체는 무죄를 때리면서 9년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한국의 사법부가 사실은 그 어떤 것에보다 본인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권위 문제인 것 같아요. 사법부 권위, 사법부 자신의 판사 자신의 권위를 뭔가 침해받은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이런 비이성적인 판단 내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예, 다 드는 또 한 번의 사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아직 이런 수준입니다. 왕재산 사건이라는 진짜 터무니없는 간첩단 사건 만들어서 막 대단한 것처럼 뿌려놨지만 사실상 재판 결과는 반국가 단체 혐의도 무죄예요. 근데 사람은 9년 동안 기분 나쁘게 했어 너 재판 기간 동안. 근데 사람은 9년 동안 그러니까 묶어놓을래.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나라고요. 4.1 총선 앞두고 대선 앞두고 이런 흡사한 사건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걱정이 심각하게 듭니다. 오늘 채널 615 10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북아일보의 문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못 나왔습니다만, 고위급 회담 전망을 했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지요. 예,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일단 회담 주제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회담이 열린다라고 발표를 할 때도 그 미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관계부처 대표단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난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9.19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려는 회동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주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교 소식통들을 이제 통한 뭐 보도들을 쭉 종합해 봐도 이제 국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행 조치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해서 동결, 그러니까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게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약속들을 이행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뭐 어떤 걸 논의하겠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는 있었습니다.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북한 측이 최근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의 3차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도 키리졸브 이전에 여는데 긍정적이어서 수용한 것이라고 해서 미국이 이걸 수용했는데 그 수용한 배경에는 키리졸브 훈련이 있다. 그래서 키리졸브 훈련 전에 뭔가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미국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회담에 이 키리졸브 훈련,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어떤 논의의 주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마이크 해머 미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 대행이 있는데 오늘 국무부 발표를 보면 로버트 킹 북한 인권대사가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화의 주요 초점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그 로버트 킹 북한 인권대사가 계속 북한에 방북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단에 빠진 걸 보면 식량 문제는 주요 초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회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짐작은 해볼 수 있고요. 대체로는 아마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중단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해제 이것이 주로 논의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는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죠. 중요한 회담, 중요한 얘기가 될 때는 비공개입니다. 특히 북미 관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깊이 있는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그리고 뭐 키리졸브가 27일부터 시작인데 다음 주 월요일 아닙니까? 네. 벌써 27일부터 시작인데 실제 뭐 별 적이 없이 공감대 없이 키리졸브가 시작이 돼버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뭐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키리졸브 훈련 이전에 좀 수용할 이야기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어제 회담 결과는 뭐 결과에 대해서도 그런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보통은 분위기 좋았다. 뭐 심사 네. 뭐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뭐 허심하게 뭐 깊은 얘기를 나눴다. 이런 정도라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북미 지금까지 있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 보면 결과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표들이 기자들과의 어떤 기자회견에서 어땠다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정도였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우리가 뭘 합의했다, 뭘 논의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일단 이번에도 보면 뭐 오늘 지금 회담을 아마 지금쯤이면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까지 이제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회담 다 끝나고 나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글린 데이비스 이 특별대표 이 두 사람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살펴보면요. 일단 김계관 제1부상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내일도 대화를 계속한다.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긍정적이라기보다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지난 2차 작년 10월에 있었던 2차 북미회담 끝나고 나서 김계관 제1부상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이라기보다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때에 비해서는 좀 후퇴한 그런 이제 뉘앙스의 표현을 했습니다. 글린 데이비스 역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오늘 회담은 실질적이고 진지했으며 많은 문제를 다뤘다. 예, 영양 지원 문제를 다뤘다. 뭐 이거 외에는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비핵화와 비확산,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가능한 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어제는 진지한 대화를 했구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 진지한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가 이제 합의가 안 되는가 문제를 놓고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지원 문제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주되게는 미국의 이제 경제 봉쇄와 북한의 이 우라늄 농축 활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중단을 할 것을 합의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나서는 문제가 지금 뭐냐면 키리졸브 훈련과 각종 이제 전쟁 훈련이 3, 4월 달에 쭉 이어진단 말입니다. 예, 한미 합동 군사 훈련들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북한이 이 시기에 회담을 열자라고 요구를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훈련 문제가 상당한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너네가 정말 대화할 의지가 있고 육자회담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면 뭐 신뢰 회복을 위해서 뭐 식량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전쟁 훈련 중단해라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는가 싶고요. 원래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 작전 계획 5027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항상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이 훈련 중단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도 이번에 그걸 요구를 했을 텐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쉽게 알았다 훈련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지한 얘기는 됐으나 뭐 아직까지 진전은 가져오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짐작이 됩니다. 진지했다라는 표현을 양측에서 다 썼습니다. 그래도 네. 예, 진지 뭐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지했고 막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치열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모든 북미 간에 있는 모든 그 주제들이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서로 치열한 공방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다. 라고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자, 회담이 하루 연장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용이 없이 그냥 그 왜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작년에 몇 차례 이제 접촉이 있긴 있었잖아요. 비핵화 회담이나 이런 때 남북 관계에서는 회담이 마구 지연되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보통 30분이면 끝나죠. 그죠. 10분 동안 찻잔 들고 사진 찍고 네.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 하루 연장이 됐습니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표단, 협상 대표단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갔다 그래요. 각 그 부서별로 다 이렇게 차출이 돼가지고 갔다 뭐 그러는데 그 얘기는 의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단순히 훈련 얘기만 한다거나 식량 얘기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경제 제재 문제가 있으니까 뭐 재무부 쪽에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핵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국무부, 국방부 뭐 이런 거 다 동원이 됐을 거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부서들의 대표단을 상당히 크게 꾸려가지고 이번에 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들렸고요. 그 애초에 발표할 때는 오늘 하루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담이 안 끝나서 이제 하루 연장을 한 그런 상황이고 글쎄 모르죠. 뭐 오늘 회담을 하고 더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루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이제 미국이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북한이 이제 그 김정은 최고사령관 체제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대미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하루만 만나도 되겠죠. 하지만 북한은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거고 실제로 뭐 북한도 그렇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북한의 대미 노선이 바뀔 게 없다. 예, 이게 뭐 최고 사령관이 바뀐다고 해서 북한의 대미 노선이 바뀔 거는 없는 거고 어차피 북한은 이 계승을 중시하는 선대 수령의 어떤 이 노선을 그대로 관철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결코 이제 바뀔 일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한 뭐 새로운 북한의 이 지도부의 의중을 타진해 본다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대표단을 이렇게 대규모로 꾸린 걸로 놓고 보면 미국도 상당히 진지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하루 정도 더 연장될 것은 사실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표만 하루 한다고 했지 실제로는 이틀 정도 하는 건 당연한 이제 수순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 보통 이제 회담이 이렇게 길어지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날 양측에 이제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에서는 이걸 해라, 미국에서는 이걸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본국으로 이제 타전을 합니다. 그래서 본국의 훈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 그건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해라 라든지 그건 수용 못하니까 거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날아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음 날 또 만나서 또 이제 회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담을 상당히 그냥 한번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타진하는 정도의 회담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뭔가 결판을 보기 위해, 결론을 보기 위해서 하는 회담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면 회담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사실 회담의 성과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육자회담 재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미 대화 성과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도 퍼져 있다는 거예요.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주권방송 주식은 어떻게 좀 많이 올라가겠군요. 한 주에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경협주에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예, 저희 또 북미 관계 이렇게 하면은 워싱턴으로 평양으로 좀 취재 좀 다니고 해야죠. 자, 만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만찬장 분위기가 어떨까요? 글쎄요, 뭐 어제 저녁에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만찬은 보통 이제 이 화기애애하게 진행하는 게 뭐 기본이기 되겠지만 어제 이제 뭐 각 회담 끝나고 나서 각자의 평가들 놓고 오면 뭐 진지하긴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좀 많이 긴장된 상태에서 만찬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아주 앞이 안 보이고 그냥 이 책상 뒤집어 엎는 판이면 만찬을 사실 아예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네. 왜냐면 만찬장이 뒤집어지면은 이게 훨씬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질 것도 많고. 네, 청소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회담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대답도 이제 하셨어요. 사실은 좀 더 붙여서. 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핵심 화두는 북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너네가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정성 얘기는 주로 남측하고 미국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도 사실은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이 뭐 한미를 한쪽으로 하고 북한을 한쪽으로 해서 협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북은 당연히 한미를 믿지 못하는 거고 한미도 북을 믿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진정성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뭔가를 제안을 해도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맨날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쪽에서 보면 항상 북측의 진정성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남측의 진정성이라든지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너네가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너네가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우리도 그걸 믿고 우리 카드를 꺼낼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입장인데 지금 가장 화두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최소한 훈련을 중단까지는 못하더라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변경을 해서 뭐 장소를 군사분계선 근처가 아니라 뭐 남쪽에서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회담을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시간 끌기용으로 회담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훈련 자체가 지금 4월 말까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회담에서 뭔가 진전이 없으면 4월 말까지 회담이 없는 겁니다. 원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회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도 4월 말까지는 없는 거고 4월 말까지 회담이 없으면 육자회담도 당연히 안 열리는 거고요. 뭐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차피 회담 결과는 오늘 회담이 끝난다고 해서 뭐 언론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안 나오고 분위기만 나오겠죠. 긍정적이었다, 뭐 진전이 있었다 이 정도만 나올 건데 실제로 회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키리졸브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되고 만약 이렇게 되면 사실 회담이 이후에 상당히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미국이 끝까지 이걸 거부하고 그대로 나간다면 3, 4월 달에 상당한 큰 충돌도 감안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4월 15일을 어떤 강성대국에 대문을 여는 대문을 여는 날로 이렇게 딱 못 박아 놓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쉽게 말하면 이제 잔치 국가적 경사 뭐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를 즈음해서 미국과의 어떤 미국의 그런 이 대북 압박 정책들 뭐 군사적 압박 정책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쐐기를 박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그리고 쌍용 훈련 뭐 이렇게 네. 계속 3월달, 4월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북미 접촉에서 뭔가가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후에 굉장히 실기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리고 한국의 정치 상황은 또 그 후엔 또 상당히 바뀌어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미 회담이 이러한 것들까지 다 이제 그 구체적으로 담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조금 될 것 같고요. 키 리졸브는 사실 오바마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이게 시금석이지 않았습니까? 그 해에도 그 오바마가 들어서자마자 진짜 부시와는 다른 정책, 혹은 뭐 부시가 임기 말 정도에 했었던 그때 뭐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13합의도 이루어졌고 지금에 와서 비핵화 선행 조치들 뭐 이런 얘기들을 미국이 하고 있지만 그 2008년 당시에 2007년 뭐 이런 때 당시에 진행됐던 것들 그대로 했다면 냉각탑 폭파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또 비핵화 선행 조치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그래서 북미 대화를 계속 그 긍정적으로 계속해 갈 의지가 있냐 없냐를 오바마 정부 들어서자마자 있었던 키리졸브를 하냐 마냐로 판단해 보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키리졸브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오바마도 여기도 호전적인 미국 대통령이구나 변함없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키리졸브가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키리졸브가 딱 있단 말입니다. 자, 3일 뒤면 시작할 키리졸브 축소, 뭐 장소 변경 이런 거는 굉장히 군색한 것 같고요. 차라리 무기한 연기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연기한다라는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대화 때문에 대화 분위기에 저해됨으로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훈련은 이번에 패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모양상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막 꼼수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자, 전쟁 훈련 자연스럽게 뭐 화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촉즉발 한반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이러고. 예. 자, 지난 22일 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을 것 같아요. 예, 서해 5도에서 포사격 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전날 북이 강력 대응한다고 서해 5도 주민들 대피하라는 얘기까지 했죠. 민간인에게 대피하라는 통보까지 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조하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건조하게 했습니다. 자, 자세한 전말을 알려주시죠. 일에 한국군이 서해 5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이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전날 북한에서 북한 인민군 전선 서부지구 사령관 이 공개 통고장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의 신성한 해상 경계선을 넘어 이 수역에 대한 역척패당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고 우리 영해에서 단 한 개의 수주, 물기둥 얘기하는 거죠. 수주가 감시되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대응 타격이 개시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서해 5개선과 그 주변에서 살고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민간인들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도발적인 해상 사격이 시작되는 20일 9시 전에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실제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 서해 5도 마을 주민들에게 아침 8시부터 대피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다 대피소로 보냈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 한 2시간가량 해상 사격 훈련을 했고 한 5천여 발의 포를 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특별한 충돌은 없었죠. 주민 대피를 북에서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행히 충돌은 없어서 안심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뭐 언제든지 다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자, 서해 5도 사격 훈련에 북이 특별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제 남쪽에서 뭐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지 남쪽에 이제 군사 훈련을 할 때 북에서 보통 이렇게 비판적인 어조로 경고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서해에서의 훈련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봐와도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해가 위험한 수역인데 왜 이제 서해가 위험한 수역이 됐냐면 이게 상당히 이제 오래전으로 넘어가서 1953년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부터 서해의 해상 분계선을 확정을 못 지었어요. 서해 해상 분계선을 확정을 못 짓고 다만 서해에 있는 5개 섬에 대해서만 유엔군 관할하에 둔다라고만 합의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반세기가 지나도록 서해 해상 분계선을 확정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됐지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워낙에 이제 북진 통일 요구하면서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군을 단독으로 운영해가지고 막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북방 한계선이라는 걸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서해에 임의로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마라. 이승만 정권에게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어진 게 이제 북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고, 이 북방 한계선이 그래서 뭐 정전협정이나 이런 거에 이 규정된 선은 아니에요. 남쪽에 유엔군이 사실 임의로 그어놓은 선인 거고, 이제 서해에 군사 분계선을 그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국제해양법에 의거해서 임의로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에서 얘기하는 서해 해상 분계선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NL 북방 한계선보다 더 남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북에서 주장하는 서해 그 해상 분계선이 있고 그다음에 북방 한계선이 또 있고 유엔군이 지정한 북방 한계선이 있고 그 사이에 서해 5도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바다는 서로가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이제 분쟁 수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자기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대 해역에 가서 훈련을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상대방을 상당히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북에서 뭐 해안 경비정이나 군함을 끌고 와서 서해 5도 근처에서 막 훈련을 한다. 남쪽에서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저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겠죠. 그거랑 똑같은 행동을 이제 남쪽에서도 했다는 거고, 북에서 볼 때는 서해 5도에서 포를 쏘면 그게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어쨌든 그 인근 바다에 떨어질 텐데, 그 인근 바다는 다 북쪽의 해역이라는 거예요.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포사격 훈련을 한다는 건 무조건 자기 해역에 포를 쏜다는 거고, 이건 이제 주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이 서해에서의 훈련에 대해서는 북에서 항상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이 다른 상황에서 그거 갖고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그 해역을 같이 관리하자. 예, 그리고 거기 같이 공동 수역으로 해서 공동 어로 작업과 공동 경비를 하자라고 한 것이 2007년 10월 4일 날 남북 정상이 약속한 14선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도 안 지켜갖고 지금 맨날 아침 8시부터 서해 오도민 대피시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그 바다에서 같이 꽃게잡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까나리 잡고 이런 건데 이 바다에서 맨날 사격 훈련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은 대피 방공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 14선을 뒤집어 엎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네. 다행히 충돌 없이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북의 해역으로 포탄이 떨어지거나 물기둥, 그 해역에서 물기둥이 선 일이 없다라는 거겠죠? 저는 있었으면 당장 대응은 요번에 이 지금 그 통보까지 한 걸로 봐서는 만약에 정말 북의 표현대로라면 0.0001mm라도 만약에 자기 해역이라고 간주하는 곳으로 포탄이 떨어진다면 대응을 했을 거잖아요. 네. 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포 사격 훈련을 남쪽에 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포 사격 훈련할 때 동남쪽, 서남쪽 방향을 향해서 쐈다.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쏜 거죠.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쏘지 않았다는 건 좀 확인이 되고, 그렇게 보면 이제 남쪽으로 쐈기 때문에 북쪽 해역에는 안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북의 이 반응을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북에서 그 주장하는 해역에, 북측 해역에 포가 떨어지면 반드시 이제 응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한 걸로 봐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재작년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때도 보면 어떤 이제 표현이 나오냐면은 북에서 이제 나온 표현은 이 한국군이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북쪽 해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서 비공식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국방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쏜 포탄 중에 일부가 북측 작전 개선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가 북측 해역에 떨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북측 해역에 떨어진 경우에 북이 응사를 하는 그런 게 아마 연평도 해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이제 원칙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이 북측 해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털에도 계속 뜨고 있지요. 남쪽이 사격구역을 옮기고 포사격하는 흉내만 내서 우리 군대가 용케 참았다 이렇게 그 북에서는 용케 참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격구역을 옮기고 포사격하는 흉내를 냈나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깔끔하게 안 하든가. 평화라는 전쟁보다 평화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막 군대의 용맹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화를 지키는 게 평화를 전쟁하자고 달려드는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군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포사격 훈련 안 한다. 안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면 진짜 군대가 얼마나 멋있어져요. 근데 이게 수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죠? 네. 근데 결국은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위험한지를 남쪽 군부대도 알아요. 남쪽 국방부 장관은 모르겠습니까? 이 상황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한반도에 전쟁 날 거라는 이 상황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잖아요. 사격구역 옮겨서 포사격하는 흉내 내고 남쪽을 향해서 했잖아요. 일본 엄청 긴장할 것 같아요. 툭하면 이제 동해바다로 가고 먼 동해바다에서 하고 사격훈련 남쪽 향해서 하고 막 이러는데 자 그렇게 하느니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호전적인 어떤 훈련들 언행들은 참가해 주는 것이 군대의 존재 이유로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포사격 훈련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끝났습니다만 전쟁 훈련이 계속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2의 연평도 사건, 제3의 연평도 사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당국 간 회담 물론이고 민간 회담도 중지됐죠. 네네. 네네. 지금 보면 그 당국 간 회담이라고 하면 일단 통일부에서 적십 자사를 통해 가지고 이산 가족 상봉 어쩌죠 이제 뭐 이런 걸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북에서 그냥 완전히 무시했죠. 그리고 너네는 그 얘기하기 전에 그 공개 질문장에 대답부터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단체에서도 이 회담을 몇 가지를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중단이 됐어요. 일단 보면요. 21일 날 예정돼 있었던 그 남쪽에 단군 민족 평화 통일 협의회가 있고요. 북쪽에도 단군 민족 통일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개성에서 접촉을 하기로 했어요. 3.1절에 남북 공동 행사를 하자. 라는 의제를 가지고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20일 날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팩스가 왔어요. 북측에서 긴급 팩스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측 군부에서 포사격을 하고 동족의 머리 위에 전쟁의 전운을 떨치고 총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 편안하게 만나겠느냐 실무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이제 팩스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담이 무산이 됐고요. 21일 개성에서 역시 또 예정돼 있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 환수위원회가 있고요. 북측에 조선불교도 연맹 실무 접촉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일단 가서 기다렸는데 북측 관계자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측의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남측이 20일 해상 사격 훈련을 한 것에 대한 항의로 모든 대화를 단절한 것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군사 훈련이 단순히 이제 정부 간의 저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 대화도 좀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그 민간단체 접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이 대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지금 중단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10일에 밤출 승인이 된 그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에서 평양의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에 보내려고 준비했던 엑스레이 기계, 검사실 시약 뭐 이런 8천만 원어치의 보건 의료 물자가 있는데 이게 반출 날짜가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남쪽에서 팩스를 보냈죠. 북쪽으로 팩스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겠느냐
라고 했는데 북쪽에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여유롭게 민간급 이 단체들이 만나가지고 뭐 협력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북쪽에서 이제 일종의 항의를 하는 거죠. 남쪽의 군부들이 이렇게 전쟁의 위기를 자꾸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이제 일종의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전쟁 훈련으로 인해서 사실 남북 관계에 상당한 좀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전쟁 훈련이 없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쟁 훈련까지 하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는데, 이걸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전쟁 훈련을 중단하는 것밖에 없다. 전쟁 훈련 중단하고 우리는 대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진정성을 보이면 북쪽에서도 그래, 너네가 그렇게 진정성을 보인다니 우리도 대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줄 수는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동북아의 문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